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이죠.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하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관여했는지에 대한 그 적정성을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 받았죠. 그렇게 풀려난 지 854일 만에 또 새로운 사안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3년 4개월 전에 삼성그룹 총수로서 처음 구속됐죠. 창립 50주년인데 축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칫 잘못하면 다시 수위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일 오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 말입니다. 2017년 2월에도 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때 이후로 1200일 만인가요? 예. 아마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빠르면 8일 밤 늦게, 늦어도 9일 새벽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그렇게 말입니다. 야, 참 삼성의 순환 시대는 지금 4년째인가요 벌써? 4년째 뭐 각종 수사로 그냥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죠. 몸살을. 2016년 11월 13일 그때가 특검이 이제 시작됐던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기에서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될 때 이재용 부회장도 검찰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죠. 2008년. 야, 그때 벌써 언제예요? 2월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8년. 그리고 다시 또 4년 내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2017년 1월 12일에 특검을 통해서 22시간, 22시간 밤샘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4일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특검이 다시 2월 14일에 구속영장 청구를 재청구했죠. 그리고 사흘 뒤에 구속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구속되고 나면 이게 조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거든요. 주 3회 그때는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6개월 뒤에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 그래서 정확히 353일을 살고요. 2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살다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분식회계 정황, 그 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에 대한 어떤 그 계상을, 주가에 대한 계상을 너무 과대하게 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기가 뭐 주식을 너무 부풀린 건 아니냐.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식과 삼성 제일모직의 주식의 어떤 합병 비율이 적정하지 않았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았다, 뭐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으면 성계 관련해서 이거는 불법이고 게다가 주가 조작까지 혐의가 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까지 혐의를 받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미 검찰 수사를 2번 연속 했잖아요. 2번 연속. 그죠? 지난주에 이틀 연속 불렀습니다. 하루 부르고 17시간 조사하고 또 3일 뒤에 바로 또 불러서 17시간 조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거의 뭐 결정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듯합니다. 삼성 변호인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래 삼성이 괘씸하게 말이야.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러면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 말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삼성은 그동안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사를 받았어요. 이재용 부회장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단호해 보이죠. 지난번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 그 표정이었는데요. 참 뭐 50여 차례 압수수색도 받고요. 또 110명 430회 소환 조사도 받고요. 이렇게 되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총수까지 구속이 되면 뭐 삼성의 경영이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지난번 구속됐을 때처럼 말입니다. 독자 경영으로 일단 가는 모양새를 취할 거고요. 그러면서 위기 경영을 하겠죠. 당연히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못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달 사이에 거의 18조인가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8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10조 이렇게 투자하겠다. 평택 사업장이나 천안 사업장에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발맞춰 주고 심지어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 계열사의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만들어서 뭐 회사가 나서서 노조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어떤 제스처까지 취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끝간데까지 가겠다. 결국은 구속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우리 경제에도 주는 충격파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우리 경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잖아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만 하더라도요. 우리 수출의 전체 비중이 17%예요. 거기에 삼성이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은 뭐 SK 하이닉스하고 2군데서만 수출을 하니까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경제 위기가 사실 국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또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의 총수가 검찰에 구속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지게 생기는 거죠. 잘못했으면 검찰에 소환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줄 거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검찰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주의를 쭉 뭐 방어하고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좀 더 강화하겠다. 검찰 권력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이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된 검찰 수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판을 받게 하겠다. 예, 그렇게 검찰 스스로 만든 건데 뭐 스스로가 그냥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예, 뭐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예, 또한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도 예, 정당한 권리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다고 여기에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것, 예,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결국은 삼성은 50주년에 대한 어떤 축배를 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갇히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결국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 새벽에 삼성의 운명이 또 한 번 결정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경제로 보면 안 그래도 실물 경제 충격이 큰데 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지금 4년째 조사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죠.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바톤을 받아서 지금 경영 일선에 나서서 하고 있지만 지금 6년째인가요? 6년째 중에 4년을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예, 야 어떨까요 그 기분이. 예, 참 일반 사람들도 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 싶어요.